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1월 들어서 그래도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기가 조금 강하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11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그 중요 포인트가 키워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는 삼성전자와 배터리 관련주들이 잡아놓고 밑에 순환 사이클이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영향보다는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할 시점이에요. 뭐 미국 시장도 어제는 반등이 들어왔고요. 미국의 매크로 변수들은 뭐 넉넉하게 시장이 우호적인 모습이 아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어도 우리나라는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2개월 정도 더 빨리 우리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11월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밴드 상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2600과 2100에 지금 2340, 320 뭐 요 언저리에 있거든요. 이건 밴드의 상단 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자리대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뭐 CPI도 있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국내 쪽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짓눌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가 있는 업종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순환매 사이클 도는 바닥 라인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많이 10월 대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저 밑에서 실제 개발쳐주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은 박앤세일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1월 달에도 저는 넉넉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이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국은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갔지만 12월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요에 따라서 금리 속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11월, 10월 말일부터 시장은 반등이 들어왔는데 많이 소외가 됐다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수는 올라와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시장. 심리적으로 다른 지수로 올라가고 종목이 안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순환매 사이클이 들어오는 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들 조금만 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어느 정점에까지는 지수가 도달되고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과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수와 종목은 차별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되게 답답하시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와 2부 동안 여러분들 종목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좀 스피드하게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종목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영풍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1만 9천 원에 20%요. 좀 따라가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후회되고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이게 종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죠. 예. 그럼 혹시 네. 내리막길을 우리가 이거 내리막길이다 아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죠? 네. 이게 내리막길이 시작될 건가 안 올 건가, 이제 내리막길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맞잖아. 근데 우리가 내리막길입니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그다음 이런 종목은 이게 지주사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뭐 거래량이 1200주 정도뿐이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유동성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건 사이클 잘못하면 정말 마음고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좀 더 밑으로 빠져요. 이 종목은. 빠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손절 지금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들이 깔려줬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들은 다시 레벨업이 되는데 뭐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식이랑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내가 어느 타임에서 주식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손 안 보는 게 좋아요. 좀 떨어지는 네, 자리죠. 맞아요. 그리고 따라가면 그만큼 손해예요. 안 사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네.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내동매매 하신 거예요. 그냥 탁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좋은 매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좀 더 들고 있어도 돼요. 아, 팔지 그래요? 말고. 더 사지 마세요. 이건 좀 더 빠졌다. 중간 라인이라 그래요. 허리까지는 무조건 네. 내렸다. 데드캣 바운스, 반등이, 자연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네.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지금 팔지 마시고 12월 달까지는 들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을 자리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12월 달까지 가가지고 매수가가 정도에 오면은 매도하는 팔까요? 거야. 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네. 거래가 없는 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빠른다는 거는 많다는 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실적이 좋든 인기가 없는 건 주식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네, 성선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M이요. SM 매수가 비중은요? 67,000원에 35%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일주일, 열흘. 그래요?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지분 때문에. 네. 예, 이슈가 있고, 엔터주들은 어떤 거에 많이 경기 순환 사이클에 많이 타요.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업종 자체가 처졌다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 바닥에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을 좀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를 많이 하려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들은 조금은 뭐 업종에서 좀 소외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제가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다라는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서 실적 베이스도 나쁘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심리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더 위축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도 지금 뭐 나가서 뭐 씀씀이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네. 경기 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엔터주를 놀자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비가 위축되면 노는 걸 줄이는 거잖아요.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박스권 대응을 해야 돼요.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지금 보면 이 자리가 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렇죠. 네. 저점과 그다음에 저점, 그다음에 고점. 지금이 하단권이죠. 그렇죠. 하단권. 그러니까 여기는 박스권 매매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횡보라고 흔히들 해요. 긴 상승이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들어오면 7만 원 라인에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죠. 7만 원만 가면요. 네, 갈 수 있어요. 박스권 매매예요. 매도 기간이라서 좀 많이 내려왔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또 사건, 사고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심리 지수를 잘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그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실적이 받쳐주고 SM 같은 것도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까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7만 원 오면 매도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만. 지금은 팔면 안 되죠? 네? 지금은 팔면 안 되죠?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자리는 그 저점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동학이요.
가지고 있고요. 어떤 종목 다시 한 번만요. 동화기업. 아, 동아기업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하고 기준은요? 네. 84,200원에 10%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아, 왜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 2차 전지 쪽인데. 전에. 예, 전에. 예, 2차 전지 4개로 딱 나눠져 있거든. 섹터가 2차 전지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는 세개 4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해질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양극재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 이쪽, 예, 이쪽이 포지션이 제일 커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네, 더 살 수 있습니다. 한 5% 정도, 10% 정도만 더 늘려도 8만 원 위쪽에서 우리가 팔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아, 네네. 밴드 상단에서 높게 잡아가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가격과 기간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깔아져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 업종들은 앞으로 우리가 먹을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도 3분기 실적이 제일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배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도 더 모멘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조정의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11만 원에서 한 40%, 50% 빠진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출하해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비전은 있다는 거죠. 추가 매수해서. 제가 괜찮으니까 살아야지. 안 괜찮으면 살아야겠어요. 맞죠? 네. 시장도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왜 사세요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갖고 있으면 제가 어떤 전략을 짤까라고 지금 전략을 짜는 지금 제 종목을 제가 보고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보유했을 때 내가 8만 4천 원에 갖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좀 더 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사놓는 것도 내가 손해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사주세요. 예, 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종목은 눌림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뭐 장기적으로는 9만 원까지 올라오고 단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적 베이스가 깔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야,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예. 전화 주셨을까요? 센트럴 제약이요. 제약주사 하셨어요? 예, 예. 센트럴 제약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66,200원에 20%입니다. 셀트리온, 예. 예, 예. 이틀 됐습니다, 산지.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좀 많이 빠져서 네.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많이 빠져서 좋은 종목이고 많이 빠져서 나쁜 종목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두 가지로 움직여요, 저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져서 가격이 싸서 지금 사면 좋은 주식과 시장이 빠져서 빠진 가격에 사서 더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제약 업종들은 지금 약간의 소외가 돼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예. 섹터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대장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최근에 뭐 유황양도 많이 움직였고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 쪽에 훈풍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기라고 하거든요. 매기가 붙어 있잖아요. 실적 베이스도 괜찮은데 매수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리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으로 온리 돈을 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에 강하게 붙는 거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와서 지수를 땡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약 업종을 샀을 때 이 타이밍인 거잖아요. 지금 사서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냐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더 돼요. 예. 그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게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사서 캐치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가장 좋거든요. 추세가 전체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약 업종은 당분간에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여기 반등이 한번 들어오면 68,000원 라인에서 69,000원 쪽에서 종목을 변경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은 조금 더 당분간까지 좀 지켜보자. 왜 그러면 더뎌요.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신 거잖아, 매매가. 예, 장기 예. 투자하셔요? 아니면
네, 단기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만 우리가 본 거잖아요. 이게 공간 매매라 그러는데 이 자리는 한 자리가 있어요. 69,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딱 팔고 업종 변경 그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 이노텍이요. LG노텍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 21만 7천원, 비중은 50%입니다. 아, 21만 원에 사셨어요? 21만 7천. 잘 사셨네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사신 지 예, 오래됐죠? 좀 오래됐습니다. 왜 안 파세요? 그럼 뭐, 좀 더 오른다 해서 내비뒀더만, 그러네. 너무 아깝다, 그죠? 2배 이상 올라왔었는데. 예. 이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거는 하프라인이라 그래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좋아서 올라가서 어느 정점에 되면 더 좋아해야 될 모멘텀이 있어요. LG노텍은 애플량이거든요. 애플량의 이벤트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애플의 영향에 받아서 실적 베이스가 좋았거든요. 그럼 이게 묻어 있어요. 근데 애플의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슈였었는데 G2의 갈등 때문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휴대폰의 모멘텀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애플은 전기차의 모멘텀이 더 강한데 이게 다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꺾인 거예요. 이제 내년에 더 좋아? 이제 거기다 한계가 온 거예요. 저는 핸드폰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피크 아웃이 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챙기는 거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LG 이노텍은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걸려요. 반등은 둘 수 있어도 하락 쪽으로 바뀌는 사이클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이거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요.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이게 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LG노텍은 55일선 꺾였다. 예? 안 봐가지고. 그러세요? 예. 그러셨구나. 예. 저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럼 30만 원 선에서 일단은 수익 챙기는 건 어떨까요? 주식은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럼 전략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JC 케미칼. 매수가 비중은요? 10,000원에 100%입니다. 100% 사셨어요? 예. 이게 확신이 쓴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이? 내가 100%까지. 이거 그 당시에는 뭐 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예. 뭐 신재생에너지가 해가지고 네, 좋다고 해가. 그때 좀 수익 났는데 좀 더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바이오얼 디젤 쪽으로 막 이슈가 돼가지고 잠깐 많이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신재생 쪽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면 이 단봉이라 그래, 단봉.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가 첫 번째고, 그죠? 이거 코스닥 종목들은 항상 봐야 되는 건 시가총액이에요. 실적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의미를 뒀다면 벌써 시총이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600억짜리잖아요. 돈을 잘 벌어. 근데 이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한 5개월 넘었습니다. 수익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예, 수익 좀 해놨는데 계속 좋다 그래가 좀 더 챙기려고 그러다가 이랬습니다. 주식 격언에 소문에 팔아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쁘다고 올라가고 좋아요 하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때는 개인들이 사거든요. 그게 고점이거든요. 남들이 좋다 그러면 이 종목은 떨어져요. 파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소문나면 이 종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꺾고 올라가요.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베이스가 좋고 이건 세력에서 움직여요. 거래가 딱 잡힌 자리인데 이 종목은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량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00% 사는 게 아니죠. 100% 사려면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대응하면 10,000원까지는 이 종목은 하프라고 하거든요. 그거 자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는 거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손해보고 팔지 말고요. 그나마 실적이 좋아서 10,000원까지는 손해볼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쌍용 CN이고요. 예. 5,900원에 2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연말에 배당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그 정도면은 괜찮은 단가 같아서 샀더니 별로 움직이지를 않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관련주 이쪽이거든요. 예, 쌍용 쪽은 다. 네네. 시멘트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움직여요. 근데 최근에 그 네온시 삼성전기 실적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위치가 네. 되게 중요하고 이슈가 얼만큼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예. 건설 경기가 안 예. 좋잖아요. 예. 안 좋잖아요. 지금 좋다는 그렇죠, 뉴스 예. 못 봤잖아요. 뭐 PF도 문제가 있고, 근데 경기 그 집값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원자재 값이 폭등이기 때문에 이 업종의 자체가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원자재 값도 많이 움직였고, 시멘트 가격도 움직였고,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돈맥 경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게 건설 업종의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네네. 그 사이클을 잘 타지 않으면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싸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만 좋다고 네.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실적 가지고 주식을 하면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주식은 그렇게 네.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믹싱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가격이 싸요라고 하면 더 빠질 수 있는, 더 안 좋아? 그럼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인가를 봐야 돼. 근데 당분간은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단 하나 뭐 11월 달에 네온시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금요일장에 성신양해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거든. 시멘트 관련주가. 이건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테마로 딱 올라오면 얼른 파세요. 파는 게 나아요. 그렇게 네.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네. 6,000원까지는 보여요. 거기 안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6,000원이요? 네, 그 원절이에요. 그 원절이 오면 그냥 팔고 종목 교체. 알겠죠? 그게 훨씬 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전산업요. 한전산업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11,900원에 5%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네, 네가 사라 그랬어요. 네. 좋다고 사라 그랬어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도 이게 그 자리가 사신 가격대가 이제 기술적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는 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석이 없지만 거기서는 사도 위쪽으로 튈 수도 있고 꺾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그 가격을 누가 사냐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적 자리예요. 그러니까 밀릴 수도 있고 위로 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한전산업은 어떤 관련의 업종인지 아세요, 혹시요? 네, 한전, 경기, 요번에 그래요? 한달사도 네. 그 비중이 작아가지고 지금 좀 더 들어가면 안 될까 싶어요. 나쁘진 않아요. 5% 정도 사서 원전 관련주예요, 이거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 원전 기술, 해체 기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원전 관련주 이슈가 되면서 바닥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원전은 좀 더 이슈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종목들도 실적은 나쁘지 않으니 지금 조금 5% 정도 사서 12,000원 선 오면 매도하면 돼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나아요. 예. 12,000원 라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차적인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라든지 원전 해체 기술 이런 게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급이 붙냐, 그래서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붙었냐 안 붙었냐. 근데 지금 바닥에서 들어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가지고 12,000원 라인에서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5% 정도 더 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10% 정도 끌고 가면 손실은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5% 정도 더 알겠습니다. 사도 돼요. 예.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황민영 멘토하고 김도원 멘토님이 1시에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은 부산 적십자에서 1시부터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니까요. 11월 전략과 12월 전략, 연말 전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따 1시에 부산 적십자 쪽에서 우리 멘토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1시부터 멘토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니까요. 1시에 부산 적자회관에서 멘토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 부산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자동차 192,000원에 30%요. 현대차 사셨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현대차? 그냥 누가 사라져서 샀는데. 그냥 누가 사락해서 사면 올라가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죠? 네. 쉽지 않죠. 손해 많이 보시고 네. 계시죠? 종목들? 네. 많이 손해 보시고 계세요? 예. 아, 그래요? 이게 자꾸 떨어지면 무섭지 않으세요? 걱정이 되죠. 아, 그럼 주식 안 하면 걱정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이거 어디요? 해야 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다 한번 발을 담궜으니까 계속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어렵죠. 네. 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네. 그냥 떨어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본전 생각나니까 또 주식을 하게 돼요. 그죠? 네. 그럼 본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내가 아는 곳에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가냐, 떨어지나 누구한테 또 의지하게 되고, 그죠? 네.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현대차는? 그럼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글쎄요. 난 나이가 많아서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모르시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셔서? 이제 하지 말을까 봐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은 나이가 많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또 어리다고 봐주는 거, 내가 아프다고 봐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눈물 콧물도 없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폭 때문에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 기아차의 모멘텀은 전기차예요. 근데 전기차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지금은 이 라인이 가격에 악재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턴 어라운드에 대한 단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전기차의 MS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악재를 희석하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팔지 말고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한 1년 기다려야 될 것 같은가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장 이런 종목 대형주는 사이클이 2년의 주기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2년 계속 빠지다가 1년 만에 올라오고 2년 만에 올라오는 주기 사이클이 4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주기가 이 종목은 지금 2년 주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바닥에서
8만 원에서 예,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죠 많이 올라왔죠. 엄청 많이 오죠. 그럼 이제 조정이랑 생기거든요. 조정은 이 가격의 고점 대비 거의 보면 50% 정도 좋아요. 40에서 50% 빠진 자리예요. 그럼 고점이 30만 원대니까 28만 9천 원이니까 16만 원대가 중간값이라는 얘기. 50%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사실 때는 옛날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가격이 얼마야? 떨어질 때 가격이 지금 언제야? 그 프로테이지 따져갖고 여기 저점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갖고 있으면 내년까지는 갖고 있으면 손해는 없을 거예요. 내년 시장은 전 되게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세요. 알겠죠? 네. 팔지 말고요. 좀만 더 힘들더라도 좀만 더 들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20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세 시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4,000원에 20%요. 14,000원에 20% 사셨어요? 예. 잘 사셨는데 사신 지 오래됐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요 근래 15,000원 선 가까이 할 때 사고 네. 어제 밀어주고 할 때 추가해가지고 지금 14,000원에 20%가 됐어요. 예. 이 한셀시럽 같은 경우는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거 보고 들어가. 예, 겨울 때 되면 움직이는 계절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겨울 때 맨날 움직여요. 그죠? 왜 그러냐? 왜요? 오파인 온라인향이 많이 나와서 이런 섬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그죠? 그거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계절 테마니까 지금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수익 나올 수 있는 공식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찬바람 날면 따뜻하게 옷 입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잘 아시는데? 그럼 이거 얼마에 팔까라고 고민되잖아요. 지금 16,500원에서 아니면 만져 한 18,000원에서? 잘 하시는데? 잘 보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좋을 때 같으면 한번 길게 가보. 들고 가도 돼요. 제가 네. 몇 가지를 멘토님하고 꼭 상담하는 종목이 3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세가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크게 받았고. 그래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예, 도움 많이. 현대 로템? 네, 맞아요. 이런 거, 네.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계절적으로 지금 이때를 노렸거든요. 잘 노르셨어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좋으면 길게 좀 가볼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놨을 때, 먼저 떨어졌잖아요. 먼저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10월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살짝 돌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 올라가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시선생님이 얘기했던 18,000원, 19,000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그때 파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또 겨울 되면 또 사세요. 떨어졌다면 내년 겨울에 되면 찬바람 오면 호빵 생각날 때 삼립호빵 생각날 때. 네? 그래서 방송 중에 너무 웃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네.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주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18,000원짜리는 18,00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그때 팔면 돼요. 내년에 또 겨울에 오면 또 이렇게 사시면 돼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OCI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매수가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가 102,000원. 102,000원.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양광이라서 샀어요. 태양광은 나쁘지 않지만 엊그제 이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거, 그다음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정책 관련주에 속해요. 그리고 또 해외에 그 태양광의 패널들이 얼마만큼 수출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폴리실리콘 값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보면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더 비중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 정책의 뉴스가 있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태양광 쪽보다 풍력 쪽으로 정책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글로벌 그 해외 망들을 받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책을 봤을 때는 이쪽보다는 풍력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 그 풍력 관련주가 조금씩 바닥에서 움직였어요. CS 윈드라든지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보다는 그 풍력 쪽으로 좀 보는 게 나아요. 지금 그 매수 가격이 높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꺾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추세보다는 단기 반등에 노리는 공간 전략뿐이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들어온 매도해서 만약에 내가 신재생 에너지 좀 관심 있다고 풍력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예, 한번 딱 올라오면 10만 6천 원 정도거든요. 거기다 파세요. 파셔서 업종 변경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매수가 비중. 매수가는 1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요? 비중은 20%예요. 예, 금요일에 많이 놀라셨겠다. 예, 어제 너무 네. 많이 빠져가지고 네. 겁나가지고 전화드렸는데. 네. 이노베이션은 나쁘진 않아요. 배터리 쪽은 나쁘지 않는데 정유 쪽에서 조금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누워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정유 쪽만 생각하는데 배터리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온이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뭐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이노텍,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SK온만 조금 약간 처졌거든요. 근데 이 밸류 단으로 보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물려 있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왔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도 손해 볼 자는 아니에요.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냥 끌고 가요? 끌고 가세요. 좀 밀리더라도 여기는. 그럼 얼마 정도나 팔까요? 단기적으로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굳이 이렇게 막 사탑하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저는 좀 올라가면 파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그게 장기적으로 딱 올라가면 팔고? 예, 그러면 21만 원이요. 21만 원에. 네, 여기에 매물대예요. 예,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21만 원까지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도 돼요. 좀 밀리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웬만큼 묻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턴 어라운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 쪽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20만 원, 21만 원까지 갖고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좀 더 들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잠깐 끊겨서 자, 시장 잠깐 봐드릴게요. 뭐 시장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올라가면 내 종목도 올라가야 되고 시장이 떨어지면 내 종목은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과 후반영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재는 선반영이 되고 또 호재도 선반영이 돼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되면 거기보다 더 좋아야 돼야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져.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격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 위치가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수익 낼 수 없는 위치인지 그 다음에 내가 샀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그래서 가격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그 다음 위치에 대한 높낮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맨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올라가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내가 제일 잘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기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저기
8,800원에 100%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어머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 그냥 제가 그냥 샀어요. 아, 그냥 사셨어요? 아, 예.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네. 다른 것도 종목도 있으세요? 아니, 이거만 한 딴 거는 종목, 없고 이제 한 종목만 예, 샀어요? 예, 요거만 샀어요. 아, 그래요? 딴 건 없어요. 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사다 팔았다 하셨어요? 요거 저 해갖고서로 산 거 그냥 8,800원에 사갖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아, 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해서. 더 자꾸 빠져가지고, 그죠? 예, 예, 아,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르시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사시게 됐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제가요. 많이 그냥 계속 빠지고 그래갖고. 네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 하셨어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업종이 전체적으로 이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실망을 많이 줬던 게 제약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뭐 그동안은 뭐 2015년, 18년, 20년 이런 사이클대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실적이 잡혀주지 않으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면 세 번의 사람들이 실망을 줬기 때문에 업종 섹터 자체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염없이 빠지는 거예요. 남들 기술적 반응이 들어올 때도 뭐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시간이 예. 걸리거든요. 그래도 가격 사이즈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등이 돌 때 한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들고 있으면 얼마 정도요? 8,000원 라인? 8,000원 정도 되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000원까지 오겠어요? 예, 와요. 올 수 있어요. 네. 예, 그때 가면 꼭 파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주식 싼 거 사지 말고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놓고, 그 시간을 좀 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종목들 다 사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8,000원까지만 오면 좋겠어요. 올 수 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요. 올 수 예, 그 나이까지는 이 기술적 반등이래요. 그러니까 반등이 예. 데드캣 바운스라 해서 많이 따라졌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딱 들어와요. 그때 팔면 돼요. 예, 너무 걱정하지 예, 말고 그때 예. 꼭 파세요. 아니면 예, 매일 같이 예, 증권사로 예, 전화해서 예. 걸어달라 그래. 매도 걸어놓으면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돼. 네, 건강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 전화 주셨어요? 유진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22,200원에 100%. 100% 사셨어요? 이건 또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뭐 너무 많이 빠졌걸래 샀는데요. 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갖고. 네, 그래요. 유진텍도 그거 좀 이거는 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혹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던데. 아, 맞아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아니요, 지가 보고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시간은 있으세요? 좀 이거 끌고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돼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럼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다운사이클이에요. 업종 자체가 다운사이기 때문에 영향이 묻어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업황이 회복이 돼요. 이게 감산 사이클이랑 재고 사이클이라는 이런 게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 둔화 때문에 이 반도체 예. 사이클은 잠깐 떨어지는 사이클인데 결국은 반도체는 쌀이에요, 쌀. 그렇기 때문에 뭐 감축에 대한 부분, 감산에 대한 부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 정도 지나면 내년 1분기 지나면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많이 싼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놔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목표가를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실적은 어떤가? 나쁘지 않아, 몰라갖고.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그나마 선방했죠.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네. 업체는 작년보다는 다운 사이징이 됐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는 우리가 딱 세 개로 나눈다면 반도체, 그다음 배터리, 그다음 자동차 이게 지금 주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가격이 다운 사이클 됐을 때 우리가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때까지 쭉 3만 원까지 가봤어요? 네,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때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그냥 두시면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예.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하이드로 리튬요. 매수가 비중은? 16,800원에 50%요.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뭐, 조금 뭐, 왔다리 갔다리 좀 하긴 하는데요. 네. 뭐, 리튬 가격이 뭐 좋고, 뭐, 네. 포스코 뭐, 이쪽에 뭐 관련돼 있다 이러고, 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제 뭐 공시 보니까 뭐, 유상증자 3자 배정해가지고 2,270원 뭐, 이렇게. 시간에 하고 뭐 어떻게, 시간에 1년 보셨어요? 혹시 시간에? 시간에 네. 딱 보합에 그 끝났어요? 16,300, 예, 16,300원에 딱 찍는 것 같아요. 영향이 없어요. 이건 파동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테마로 붙은 거잖아요. 예. 테마로 붙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봐요. 이 파동이 몇 파냐면 3파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 예, 끝자리가 더 파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는 파동을 봐야 돼요. 1파 뭐 상승파 눌렀다 다시 2파 올랐다가 3파 눌렀다가 다시 4파 5파 뭐 이렇게 하는데 큰 파도로 3파가 나오거든요. 그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대응을 빨리 해야 돼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 파동은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예. 뭐 단기 어느 이건 정도, 예. 예. 어느 정도 오면 파실 거잖아요. 예. 그 전에 샀다가 밀렸다 올라온 거죠, 이거. 예. 쫙 밀렸다가 저게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예, 한 달 정도. 네, 이게 파동이에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파동이 아래 파동인데 이 1파와 2파의 사이에 중간 파동에서 높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혹시 이거 차트 볼 줄 아세요? 예. 조금 볼 줄 예, 알아요. 여기 보면 파동이 골 있죠. 골이 높였잖아요. 이 예, 두 파가 나온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 한 파, 그 두 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상승파예요.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팔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19,000원 라인 오면 팔면 돼요. 한번 탁. 19,000원. 예, 19,000원, 18,300원에서 19,000원 구간 오면 딱 팔면 돼요. 한 번 더 와요.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 종목은. 타임 놓치면 또 이렇게 마음고생해요. 이 마음고생, 이렇게 쭉 그래요? 마음고생을 길게 줘버려요, 이런 종목은. 이 세력들이 들어와 있던 종목이라. 세력이 끌려 올린 거거든요, 이거는. 예? 예, 이렇게 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이거 가지고 있는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파동, 타이밍을 예. 잘못 잡아갖고, 이게 정말 무섭게 빠졌다고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예. 이 골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 골이 깊은 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리튬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테마로 붙어갖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동이 더 있어요. 그때 쫙 뽑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 타임 놓치면 안 돼요. 예. 또 마음고생 엄청 해요. 예. 알겠죠? 그 타임을 예, 잘 감사합니다. 잡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반 상담이 끝났네요. 전반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좀 빨리 많은 분들을 상담했는데 후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스피드 상담을 할 거니까요.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